죠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지난 13년 동안 12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 후원금 중에 치료비로 쓴 건 1억 6천만 원뿐이었고 나머지 10억여 원은 고급 승용차를 산다든지 문신을 한다든지 유흥비로 쓴다든지 이런 곳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다시 한번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데요. 특히 선한 마음으로 그에게 기부를 했던 분들의 황망함이 이만저만이 아닐 듯합니다. 자, 미국 시애틀에서 이영학의 모금 활동을 적극 도왔던 분이 계세요. 교민 김성대 씨 연결을 해보죠. 김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미국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 올해로 딱 30년 됐습니다. 30년.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예, 한인 언론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인 언론사의 기자로 그러면 30년 동안 사시면서 활동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아니, 미국에서도 이영학을 돕는 분들이 이렇게 많으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김연아 선수가 시애틀에서 한 30분 떨어진 데서 그때 경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포털 사이트에 보내주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클릭 횟수가 한 180만 명 그렇게 됐었어요. 그걸 이영학이 그러니까, 본 겁니까? 그렇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자기 딸 치료비가 없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지만 얼굴 한번 못 본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해서 선뜻 발벗고 나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검색을 해봤어요. 공중파에서도 그렇죠. 이제 프로그램이 나갔었고 다큐멘터리가 사연이 나가고 읽어보면 진짜 딱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여간 그러면 한번 자기가 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와봐라. 큰 기대는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저랑 좀 친분이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더니만 주일 예배 시간에 예. 특별히 신앙 간증 시간을 줬어요. 영화기를 위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영화기가 간증을 했죠. 그래가지고 교회 분들이 예. 8,000여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줬어요. 그 자리에서 간증을 듣고 8천여 불이 모였어요. 네. 그게 지금 몇 년도 일입니까? 2009년 2월로 지금 기억합니다. 그때 이영학을 딱 봤을 때 첫인상이랄까요? 느낌이랄까요? 그런 건 어떠셨어요? 그때요,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이제 저도 오직 딱 하면 미국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도움을 청하나 이제 그런 걸 느꼈는데 예.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담배도 피고 가운데 손가락이 중지 그쪽에 보니까 문신도 조그맣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 갖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다니면서 모금 활동해서 딸 치료비 있으면서 네가 담배 피고 그런다는 거는 누가 봐도 아니다. 그러니까 담배도 끊고 손가락에 문신도 있고 그런 게 뭐냐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요. 나무래서 조언을 해주셨군요. 이제 과거를 얘기하더라고요. 과거가 어떻다고 얘기하던가요? 예, 과거를. 그때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의정부에서 조폭들 심부름하고 그런 거 하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던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여기 왔으니까 그때 이제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간증을 했고 여기서 이제 또 LA로 갔어요. LA 갔다 왔는데 2,000불인가 그것뿐이 모금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한인 마켓 앞에서 짱구 모자 그거 쓰고 그러게 했기 때문에 칼 쓰고 모금한 게 LA였군요.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10,000불이 넘었어요. 한 11,000불인가 12,000불 정도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조금 몇 달 지나가지고 선생님 내년에 아연이 데리고 한번 다시 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간 김에 관광도 좀 하고 그러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오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왜 그러냐면은 관광자가 들어가서 그런 말이 들어간 데는 자체가 이건 아니구나. 여유가 있어야 관광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 돈으로 관광하겠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죠. 그게 아니라고 생각돼서 그때 이제 끊으셨군요. 오지 말아라 하고. 네. 지금 그 순수한 마음으로 고국에서 날아온 젊은이 돕겠다고 나섰던 분들, 교민분들, 이 소식 거기서도 들으셨죠, 다들? 이거 진짜 그 소리 듣고서 그냥
어금니 아파 뭐 그러는데 예. 깜짝 놀랬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얼굴 나오는 거 보니까 그렇죠. 이영학이더라고요. 진짜 뭐 머리가 띵해가지고 예. 며칠간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잠을 못 잘 정도. 이거를 과연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그래가지고요 잠을 못 잤죠. 그럴 만하죠. 그리고 그렇게 끔찍한 일까지 저지를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래요. 사실은 교민들이 이제 고국에 대한 애틋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성금들 선뜻 많이 내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교민사회에서도 이번에 이런 거 보면서 이거 네. 기부하고 성금하고 이럴 때 좀 조심스럽네 이런 얘기들 오가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어떤 얘기요? 진짜 악한 사정에 처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 이영학이 같은 일로 인해 가지고 예. 진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 도움을 못 받고 그런 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거 이영학 같은 사람도 많을 텐데 이거 기부해서야 되겠나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 예, 그게 걱정입니다. 참 그게 걱정입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영학이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딴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도 워낙 딱하고 그랬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기부금이 좀 후원금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건 뭐 일 안 해도 되고 어디 뭐 좀 외국 갔다 와서 모금하고 그러면 돈 1,000만 원씩 이상씩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뭐하러 편안히 살지 그렇게 하나. 아이고 이게 괜찮구나. 거기서 재미를 봐서 그런 쪽으로 빠져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일 해주시려고 나섰던 건데 이렇게 되셔서 이게 뭐 트라우마가 되시진 않을까 김 선생님한테도 저는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힘내시고요. 예. 예. 이제 마무리로다가 뭐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예. 후원해 주신 분들한테 사죄를 해야죠. 아유, 좀 대신 사과를 하게 그게 생기셨네요. 이제 제가 할 도리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예. 그 교민분들한테도 위로의 말씀도 좀 전해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미국 시애틀에서 이영학의 모금 활동을 적극 도왔던 교포세요. 김성대 씨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어떻게 12억이나 모을 수 있었을까요? 앞으로 우리의 기부 문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요? 기부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 연결을 해보죠. 정 교수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어떻게 개인 모금으로 12억이나 모을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나라 기부 문화의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이번 이영학 모금에서 드러난다? 예. 우리나라 기부 문화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감성적인 기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람의 어떤 그 감성을 자극해서 눈물짜기 형식으로 예. 모금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냥 막 거저줍니다. 그러니까 모금 주체가 어떤지, 정당성이 있는지, 예. 정통성이 있는지, 투명한지 이런 거 따지지도 않고 우리 국민들이 너그럽다고 할까요? 그런 그래요. 편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영학 씨가 그런 틈새를 잘 이용한 거죠. 특별히 이영학의 경우는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 다큐멘터리를 여러 번 방송이 되고 뭐 신문 지상에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정통성을 부여해 준 건 아닐까요? 예,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들 많은 분들이 착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분명히 이제 모금 방송이 아니었는데 예. 그분의 어떤 인생 역정을 보도한 건데 많은 분들은 그걸 모금 방송과 동일하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모금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금 단체가 정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렇게 하거든요. 여기서 잠깐만 좀 따져봐야겠네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모든 모금은 다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그럼 이영학이 자기 블로그에다가 계좌 올려놓고 도와주세요 해서 돈 모은 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해서 모금하는 그 자체가 사실 불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사기인 거죠.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모아서 기부 용도와 관계없이 지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얼굴을 아는 이웃에게, 지인에게 도와줘,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해서 돈 받는 거, 그건 문제가 없는데, 기부받는 거. 그거는 개인적인 관계의 상부상조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돈을 걷는 행위는 그것이 설사 투명하게 쓰였다 할지라도 불법이다. 이런 말씀. 이번 사건 때문에 기부 문화가 위축될까 참 우려가 큽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기부 문화를 계속 키워가야 할까요? 저도 이제 이게 제일 염려스럽습니다. 지금 모금단체 중에는 기부자들의 돈을 모아서 바르게 쓰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이런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짜 완전 진흙탕을 만드는 이런 꼴이 돼버렸는데, 우리가 기부를 할 때는 그 단체의 정통성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대표적으로 사랑의 열매, 이제 공동 모금회죠. 이제 그런 단체들이 있고, 또 이제 기타 모금을 하는 많은 단체들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기부자들이 이제 좀 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한테 현명하게만 판단해라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 게, 정부에서 이런 것들도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기부금을 갖다가 유용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정부의 승인을 안 받고 하는 조직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모금 단체를 감시하는 그런 시민단체들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서로 감시해가면서 우리나라의 기부 문화를 투명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큰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이영학 사건, 단순한 형사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부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하는 이런 계기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였습니다.